대법원이 최근에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이 불법 파견돼 일해왔다면서 한국도로공사에게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의 농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또 이들이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맞는 것인지, 때법으로 공기업에 취직하려고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는 셈 치고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똑똑 팩톡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50여 명이 넘는 이 수납원들이 여전히 한국도로공사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해결이 다 된 듯한 분위기였는데 아직 안 된 건가요? 그렇더라고요. 예, 2013년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700여 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 확인 소송,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는 그 용역회사 소속인데 실제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는 건 한국도로공사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 소속이냐를 판가름해 달라. 그 소송을 낸 거고, 네. 대법원에서 이것저것 감안해 봤더니 결국에는 당신들은 한국도로공사 소속이라고 봐야 되니까 한국도로공사가 직고용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소송이 6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뭐 정년 퇴임한 분들도 있고 계약 종료된 분들도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 자회사가 생기면서 근로 대거 이동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다 빼면은 한 300여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 대법원 판결의 직접적인 수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농성을 풀지 않는 거는 관련된 소송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1, 2심에 걸려 있는 소송이 한 1,100분이 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이러하니 그러면 그분들 1, 2심에 있지만 이 그냥 다 일괄 적용해서 다 직고용해라. 그때까지는 우리 농성 풀 수 없다. 이게 지금 대치 중인 상황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은 근데 그렇게 그냥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접점이 안 찾아지는 지점인데, 도로공사는 이분들 다 상황들이 다른 분들인데 그쵸? 1, 2심이니까 최종심까지 보자 이거고, 노동자 측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결문이나 이런 관련 데이터들을 좀 데이터자가 보셨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법원 판결문이 나왔는데 모든 판결문을 사실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짤막하게 팁을 좀 드리면, 그 일반인 분들에게는 그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공보 자료라든지 아니면 법원 사람들이라는 공보물이 있어요. 공보물 태그가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판결 취지라든지 요지만 딱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것만 봐도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판결문은 다 보면 좋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뭔가 내가 직접 팩트를 알고 싶을 때는 그런 걸 좀 이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도자료를 보면 이제 사안의 내용, 뭐 판단 여러 가지 게 있는데, 일단은 그 나머지 1,100여 명의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도로공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고등법원 판결을 할 때도 똑같은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소의 성격이 다르다. 이런 분데 이제 이 불법 파견 요소가 2009년 이후에 많이 해소가 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법원에서. 이번에는 이제 2015년을 얘기하시는데 많이 해소를 하고 고용을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2015년에 개선된 상황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 도로공사 쪽에 요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네네. 뭐 당시에 그 논리를 재판정에서는 피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뤄지지가 않은 거죠. 않았다는 거네. 그래서 도로공사는 이번에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으니 판단을 달리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최종심까지는 가봐야 된다. 그 논리예요. 노동자 측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동안 이제 간접 고용 이런 불법 파견 문제들, 그런 법원 판결들을 많이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 비추어서 짐작해 보면은 어차피 이 1, 2심에 계류되어 있는 것들도 불법 파견으로 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때문에 굳이 몇 년 더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싸울 필요가 있냐. 그러지 말고 대법원 취지를 살려서 그냥 해라.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또 하라는 거예요. 대법원 자료가 고등법원의 기본 법리를 그냥 그대로 수용한 판결이에요, 사실은. 그럼 저희는 뭘 봐야 되겠죠? 고등법원 판결을 한번 봐야 팩트체크가 제대로 되겠죠. 근데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직접 구하기가. 팩트 판단님이 사적 사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인맥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공적으로 받은 거예요? 뭐 또 사적으로 받아? 고등법원 판결 일단 제가 볼게요. 지금 엄청 이게
아유. 이거 다 읽으신 제가 거예요? 다 읽었습니다. 이거. 이야. 왜냐면 전 데이터짜니까 이 문자를 다 그치. 파악을 해야 돼요. 타짜는 이렇게 살아야죠.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변론을 한 부분 중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2009년 이상,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불법 파견 요소를 줄였다. 해제했다. 네. 근데 고등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네. 좋아, 해소된 부분이 있다고 치지만 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너네들이 해소했다고 그 부분 자체가 불법 파견의 요소가 증명을 하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네가 이렇게 고용했다는 증거다. 그렇죠. 이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해서온 노동자를 파견을 보내주면 그냥 네. 이 우리가 필요한 그 업무를 해주는 거죠. 대신. 이 파견 근로를 할 때는 네. 내가 이 파견 근로자한테 직접 뭐뭐 하세요 일일이 간섭하고 막 관리 감독하고 명령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용역 회사가 해야 되는구나. 쪽에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고 네. 지시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대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파견을 보내놓고 사실상 나의 지시를 다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여기서 파견법 일을 해야 위반이거든요. 되니까. 위반. 어쨌든 이미 판결이 확정된 300여 명의 이 수납원들은 도로공사 봉사로 취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이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됐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뭐 시험 보고 들어와라 불공정하다 죽으라고 나는 공채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난 뭐가 되냐 너무 무혈 입성한다 이런 의견들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문제잖아요. 네. 그 업무를 생각해 보자고요. 톨게이트 네네. 수납원들은 우리 도로공사 공채를 통해서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2009년부터 이제 완전히 외주화가 되면서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쪽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는 업무가 그쵸? 되는 거죠.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건 분명한데 대법원 판결로 본사 채용 확정된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그 공사의 입장은 어차피 본사의 수납 업무가 없어요. 네. 본사의 수납 업무는 도로공사가 지난 7월 1일에 설립한 자회사가 다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고속도로 환경미화나 졸음 쉼터 같은 현장에 네네. 내보내서 조무 업무, 그러니까 보조적인 업무를 맡게 한다. 그러니까 공채를 통해서 본사에 들어와서 업무하시는 그런 업무와 충돌할 우려가 없다.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아. 그리고 그러고 싶어도 이분들이 수납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으시겠지만 네. 다른 업무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게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재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또 재교육을 근데 하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죠. 많으시고 관련 이제 그 수납 업무를 하시던 분이 지금 뭐 서무 업무라든지 다른 업무를 하시기에는 사실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네. 하고.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도로공사 쪽에서는 그 18일까지 최대한 499명이 해당자가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조원들이 지난 6년 동안 소송하면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수납 업무를 그냥 계속 하고 싶을 뿐이다. 다른 업무를 하고 싶어요라고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본사에는 그 업무가 없으니 그럼 어떡할 거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물어봐서 원하실 경우 수납 업무가 있는 자회사로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물어봐서 9월 말까지 네. 그 전형 절차를 밟은 뒤에 10월 달에 이제 현장으로 보내는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진행 중인데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수납 업무는 자회사에서 전담하는데 만약 이쪽으로 지원을 하시겠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내 일자리를 뺏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분야에 당분간 자회사에서 신입 직원을 뽑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거기에 전체 전국 수납원이 한 6,500분 계시는데 거기에서 5,100분, 한 80% 정도가 그쪽 자회사로 정규직으로 다 가겠다고 가셨어요. 했어요. 그래서 도로공사와 자회사 입장은 뭐냐면 이분들의 연령대가 높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년 퇴임을 할 때까지 자연 감소를 계속 지켜보고 그동안에 신입은 최대한 줄인다. 근데 사실상 없다. 그치. 그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사로 지원하든 자회사로 지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원하시든 어쨌든 부딪히는 부분은 없다. 그거는 팩트인 거죠. 근데 안 가신 1,500명은 왜 자회사로 안 간 걸까요?
설립할 때 처우는 상당 부분 개선은 됐어요. 기존 용역업체 소속일 때 받던 임금에 비해서 평균 30% 정도를 올려줬고 오. 정년도 61세로 네. 한 살을 더 네. 연장해줬어요. 그리고 향후에 네. 자회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고용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5,100분이 넘어가신 건데 네. 안 가시는 분들은 이게 결국에는 언제든 통째로 없어질 수 날리거나 있는. 축소할 수 있는 또 다른 용역업체일 뿐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회사 설립이 이제 본사 고용을 피하려는 꼼수 맞나요? 그러니까 꼼수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게 정부가 우리 보통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금 맞아요. 엄청나게 푸시를 가하는 정책이잖아요. 네. 2017년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 인천공항공사 가서 우시는 비정규직 직원들한테 정규직 하겠다 약속들을 지키고 있잖아요. 저 그 뉴스 봤었어요. 정부 지침에 나와 있다니까요. 자, 공공부문 2단계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32페이지 네. 보면은 자, 정규직 전환 방식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네. 직접 공사가 직접 도와야 되고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 전환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끔 재량권을 줬다고요. 근데 왜 이렇겠어요? 재정 문제가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하라고 해놓고 도로공사가 했단 말이죠. 네.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회사가 근데 뭐가 문제냐 지금 이게 중요한 네, 거잖아요. 네, 네. 이 자회사라는 게 재정적 구조가 일단 첫 번째 되게 취약해요. 실제로 자본금이 10억도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럼 만약에 월급이 없으면 그 돈 팔아서 월급을 줄 수 있는 그 돈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지혁 씨 차 있으시죠? 네. 저 어디 가실 때 네. 수납은 뭐 이렇게 하셔서 돈 받고 이거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없죠. 요즘엔 하이패스잖아요. 이게 문제인데 이 수납 업무가 이제 자동화로 대체되는 업무라는 거죠. 계획대로 2024년인가? 2022년 이후. 2022년 이후에 스마트 톨링 원래는 2020년이었죠. 20년. 내년이네요? 그렇죠. 그러네. 예.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좀 미뤄졌어요. 원래는 내년부터 스마트 톨링이라고 자동화를 이제 시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수납 업무 하시는 분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런 경우가 되면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이거네요. 그러면 이 회사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자회사가 되게 대우 와, 이거 좋다.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다. 자회사가 되게 대우가 좋다라고 이쪽에선 얘기하면서 저쪽에선 네. 지금 기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 사회적 이슈 어떤 논쟁점이기도 한데 뭐 최근에 뭐 택시 업계 이슈도 그쵸, 한번 택시, 있었고. 그렇죠. 아니, 기자도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그죠. 오잖아요. 이제 뭐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도 AI가 대신 뉴스를 전하거나 막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참 네. 어렵네요. 근데 또 보면은 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 국정감사 때 방만 경영이다, 인력을 줄여라, 뭐 적자폭이 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인력을 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일자리가 이 신입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또 다른 파급 효과가 나오는 게 간접적으로 아닌가. 네. 청년들의 이자를 줄이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럴듯한 논리예요, 사실 그거는. 도로공사가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아예 연관성이 없다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또 이 대목에서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현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방식을 좀 바꿨는데 네. 이제는 일자리 창출이나 상생협력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적자를 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네.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적자폭이 커져도 이쪽 점수를 좀 따면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감 때 뭐 그런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신입 규모를 줄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별도의 영역이다. 이 수납원은 이 청년 일자리와는 좀 별도의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년분들 수납 업무에 지원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지? 하시는 분들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뭔가 내 일자리를 뺏는 것 같고 그 사람들 정규직을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다. 그냥 딱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시니까 따져보면 누가 누구의 일자리를 뺏는다 개념은 어차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정규직이 점점 귀해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네. 그 시대에서 나와 내 친구들은 열심히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근데 저분들은 비정규직이었는데
떼써서 된 것 같고. 투쟁을 통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내가 그토록 가고 싶던 공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됐어. 그게 뭐 정리상 뭐 어떤 사회 노동 환경상 뭐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나는 너무 열받고 그게 그쵸. 불합리하다고 느껴져. 그런 상대적 맞아요.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이 커서. 심리적 반발심 이게 핵심인 거죠. 근데 그거는 데이터랑 팩트를 넘어선 얘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어쩔 수가 없는 측면도 있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리를 하자면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팩트로만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노동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 수납원이 2009년까지는 도로공사 정규직이었다. 그런데 이후에 용역업체 하청 직원으로 전역한 걸 다시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저기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거를 따져보는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2009년 전에는 비정규직이 없었구나. 그게 대단히 잘못된 거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인지를 따져보자는 거죠. 일단 2009년까지 정규직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외주화가 완료된 시점이 2008년 12월인데 그러니까 1998년부터 네. 특정 업무들이 외주화되기 시작했었어요. 당연히 도로공사도 그 전부터 정규직이 아닌 분들이 수납 업무를 하셨죠, 사실은. 네, 그 얘기를 법원에서 이거 판결문에도 사실은 나와 있어요. 2009년까지 우리는 다 정규직이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비정규직이 되고 이 업무 자체가 전부 다 외주로 가버렸다. 천지개벽하듯이 한순간이란 일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와 대등하게 이제 많이 나온 댓글들이 뭐였냐면 이렇게 노동자들이 이른바 떼법으로 공사에 취업하려고 한다 이런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때법. 네, 그렇죠. 이게 그 부분은 이제 객관적 검증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어떤 노동자와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수납원 노동자들이 6년 넘게 이제 소송전을 벌이면서 투쟁을 계속 벌이고 있죠. 이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은 나 그냥 뭐 1, 2년마다 재계약해야 되는 그 고용의 불안정성이 너무 싫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도 견디기가 힘들고 그리고 자신의 명줄을 쥐고 있는 그 영업소장들의 눈치를 보면서 때로는 사적인 일도 무보수로 막 일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계약 종료되면 그냥 실업자 되는 거고 또 일부 또 영업소 사장들은 또 돈을 떼먹기도 하고 월급을 그런 경우들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시대 모든 비정규직들이 처한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 자 사기업은 그렇다 치고 야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갈 거야? 좀 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 바꾸려면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도로공사는 공기업인데 선도하지 않고 왜 앞장서서 노동법, 파견법을 어기냐. 반대로 된 거 아니냐. 먼저 선도해서 나가야 사기업들이 좀 따라가면서 이 노동문화도 조금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거든요. 네. 사실 어긴 건 뭐 다 어겼죠. 그쵸. 모든 공공기관이 다 어겼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때는 어긴다는 그런 판단 자체를 네. 할 수 있는 문화라든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네. 바뀌면서 이제 이게 생긴 거고 이게 공공기관이 잘했다 이게 아니라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노동시장을 바꾸려면 다수의 노동자들의 지지, 저도 노동자고 다 노동자잖아요. 노동자. 지지가 필요한데 그걸 단순히 떼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너무 몰 인정하다. 그리고 비윤리적이다. 그리고 너무 남일 보듯이 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일일 수 있는데 우리 자신. 그런 식의 반응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죠. 네. 해고가 쉽지도 않은데 고정 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거니까. 그쵸. 정규직 어쨌든 그런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지금 최신 버전도 보면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기업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무한정으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경영 논리로 보면은 그건 그쵸. 위험한 짓이죠. 그쵸. 예. 근데 이 지점에서 또 동시에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방금 언급한 그 여론조사 또 다른 항목들을 보면 이게 있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과 격차를 현 수준으로 두자라는 항목에 20대의 41%가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전체 평균보다도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능력에 따른 차등이 된다. 어느 정도는 보는 시선도 많다.
놀란 게 20대에서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게. 그래서 이제 결국 입장이 다른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접점을 맞춰가는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분명한 건 그게 단시간에 이루어지긴 힘들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건 다수 노동자의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떼쓰고 있다는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는 좀 사회적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다. 그런 그렇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맥락을 함께 여러 살펴봐야 개를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가짜뉴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바쁘긴 하지만 네. 사실 맥락을 같이 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판결문도 좀 보고 이렇게 아, 근데- 좀 직접 아예 근데 바쁜 사람 보기 생활에서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똑팩톡을 이걸 꼭 봐야지. 시청하셔야죠. 그래서 이걸 봐야죠. 그런 거죠. 팩트 체크를 아, 하기 저희가 위해서. 해드릴게요. 지효 씨를 네, 꼭 봐야죠. 저희를 꼭 봐주세요. 지효 씨를 보라고? 저희 네네. 똑똑팩톡을 함께 봐달라고.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꾹꾹. 감사합니다.